자, 오늘 특징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좀 갑작스럽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하이닉스의 그 외국인의 윗 가격들, 네, 이 윗가격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힘이 네네네.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다른 어제 270만 주, 그다음에 오늘 240만 주 외국인들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이 270만 주는 이 금융투자에 380만 주 있죠. 지금 주식 선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그 수급 나온 거를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아갔어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받아갔지만 동시효과 때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다 받은 거거든요, 한 번에. 장중에 받았다기보다는 동시효과 때 금융투자가 이 6월 만기분을 청산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나온 수급이고요. 그거 나온 수급에 더해서 사실은 TSMC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또 그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물량들을. 그것도 받아간 것들 있을 수 있고, 그거 비해서 또 오늘 TSMC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250만 주 가까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집중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그러면서 또 이 반도체 관련 이 장비, 소재, 소부장 관련 종목들, 원익 QNC를 비롯해 가지고 KC때까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TSMC의 실적이 과연 이제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까지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공백 이슈가 좀 깨지면서 이제 좀 좋아지면서 채워지면서 더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게 좀 제가 좀 상반되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는데 나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안 좋아지는 건가? 이게 계속 상반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대로, 왜냐하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게 제한적으로 어떤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 약보합이라든지 또는 약하게 뭐 장중에 뭐 한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의 하락만 보이면서 뭐 밑으로 좀 흘러내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가 진가를 나타내는 시기예요. 제가 하반기에 삼성전자만 독주하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제가 확인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쫓아가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언제든지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55,000원 미만에서,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깨는 구간이 분명히 또 한번 온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대로 좀 지켜보고, 쫓아 사는 거는 전 차라리, 만약에 쫓아 산다고 하면, 진짜 쫓아 산다고 하면, 제가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상에서 물려 있다고 하면 저는 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200일선 좀 더 쳐질 수 있겠죠. 쳐지는 구간이 와서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뭐 대개 한 6만 원대 후반 정도 구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물을 탄다고 했었을 때, 쫓아가면서 물을 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구간에 좀 이제는 랠리가 시작됐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살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이러다가 한 번 더 그냥 일시적으로 현상이 끝날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뭐 단타 칠 수 있잖아요. 500만 주 산 거 그냥 다음 날에 팔 수도 있어요. 단타 치지 마. 그거는 뭐 지네들 생각이니까. 근데 걔네들,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좋아서 사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보고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시장을 보고 사거나 아니면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인덱스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그건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추세적인 어떤 추세를 가지고 들어온 어떤 이 세력들이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면서 좋은 흐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좀 보시고, 뭐 적정한 가격대가 왔었을 때는 비중 조절도 좀 하시고, 그러다가 좀 빠지면 다시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장이 만약에 반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대형주, 우량주들, 지수를 추정하는 이 주식들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소부장들을 가져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소부장이기도 한데, 네. 또 지수장이 오면은 대형주만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번
아싸리파는 좀 그렇고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튀는 건 대형주가 먼저 튑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수급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락을 경험하고 다시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코스닥 쪽에서 가장 큰 종목들인 2차 전지 관련 이 소재 업체들이 먼저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하고 순환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하락 구간이고 다시 상승하려면 뭐 뭔가 힌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상승한다고 했었을 때는 대형주가 먼저 오릅니다. 한 20%에서 많으면 30%까지 먼저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이 그 수익률을 빠르게 따라잡아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형주는 예를 들면 한 30% 정도 올랐다가 좀 멈춰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밑에서 쫙 올라오면서 50%, 60% 더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이 더블이 가고 나서부터 대형주가 40%, 50%, 120%, 150%, 200% 이렇게 가니까 결론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개별 종목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초반에 시장이 다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무조건 먼저 올라가 30% 정도의 수익을 많게는 먼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현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진입하려고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무조건 대형주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 평소에 말씀드렸던 차화정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자동차하고 적어도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이 대형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즈, 삼성 SDI 정도까지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뭐 번외로 다른 기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의 어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이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 먼저 살펴보시고 먼저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반 박사님이에요. 반 박씨님 얼굴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알레님도 두목형 휴가 가서 밖에서 잔 거야? 호텔비 없어?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골프를 이제 밖에서 좀 뭐 36홀씩 막 치다 보니까 좀 많이 탔어요. 많이 타서 얼굴에 좀 오늘 이 선크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비비크림을 조금 발랐는데 너무 많이 새까매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너무 안 돼 있으면 또 너무 그것도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랐는데 이 경계선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건 좀 제가 심심찮은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에 대한 사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휴가 얼굴 갔다 온 까만 거? 저 혼자 휴가 갔다 온 거에 대한 사과입니다. 네. 저 혼자 휴가 갔다 온 거. 치사하게. 사과입니다. 참. 나도 가고 싶다, 휴가. 자, 오늘 일단 지금 다시 한 0.2% 정도 빠지다가 다시 0.07. 진짜 이 변동성이 이게 오늘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시장의 어떤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화됐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적어도 뭔가 랠리가 시작되려면 한쪽으로 몰리는 수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수급은 매수로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 수급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 쪽으로의 수급이 더 강한 편이고 또 그게 바뀌기에는 뭔가 큰 이벤트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짭짤만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이벤트만 있을 뿐이지 시장을 확 바꿔줄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 수급 쪽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는 나와서 바닥이니까 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라고 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 말 믿었다가 이 사람 말 믿었다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이 사람 말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각을 이 부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좀 몰아가지고 그거를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제가 지수가 어느 정도 위에 있었을 때는 지금이라도 파세요. 조금이라도 파시고 밑에서 빠지면 더 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오로지 버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늦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자니 물타잔이 또 애매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한두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든 분들이 다수의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역시도 사실은 시장을 이제는 뭔가 해보려고 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도 전 멈췄거든요. 이제는요. 저도 그래서 오로지 저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준과 제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리아라는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그냥 방송 출연하는 증권회사 직원일 뿐인데 제가 감히 그들과 대적을 하겠습니까? 물론 초반에는 대적을 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권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강달러로 이런 식의 강달러가 나온다라는 거는 패권은 주도권은 이미 이미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확실하게 그냥 완전히 넘어가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만약에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109달러인데 통화수합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화수합 한다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뀝니다. 원달러 아니면 1200원대로 잠깐 떨어졌다 다시 1500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통화수합 해봐야. 그리고 통화수합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세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정책, 이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강달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연준이 그런 기조를 바꾸는 스탠스가 분명히 연말 또는 내년 초쯤 빠르면 정말 저는 10월, 11월 달도 올 수 있어요. 그레이트 스텝 2번이면 바로거든요. 10월, 11월이거든요. 그 중간에 어디 하나 나라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가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는 거지 그 전에는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뭔가 액션을 취할 만큼 확 안 좋은 충격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바꾸죠.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지만이 여유가 생겨요. 그들이. 뭐 4%대 3.5%이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0.25%씩 매달 또 내려주면 돼요. 그럼 시장에 또 온기가 돌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취하더라도 뭔가 이 인풋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들인 어떤 노력 비용 대비해서 돌아 들어오는 인풋이 너무 작거나 또는 비용만 계속 커지거나 노력만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주 우리 장시영 차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 댓글창은 우리 솔루션이 자꾸 나와. 어떤 솔루션이? 저기 선크림을 조금만 바르세요. 서부에서 스틱형, 예. 빛나지 않는 스틱형으로 바르시라고. 여기 나왔네요. 남자들은 꼭 선크림 안 바르고 뒤에 후회한다. 매번 선크림 너무 과하게 바르고 적게 바르십니다. 그래, 과하게 발라. 좀 적게 바르라니까. 알겠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님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어렵네, 참. 근데 선물이 3천억으로 줄었어요. 외국인의 선물. 네. 매도가. 네네네. 이거는 계속 줄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줄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아까 깜짝 놀라서 시작하자마자 1조까지. 1조까지 매도가 돼서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이제 덩달아 이제 전기까지 같이 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 코덱스 200 ETF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들어오면 현물 주식도 계속 사줘야 돼요. 인덱스 쪽에서도요.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도 계속 여파를 받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율별로 다 사줘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저만큼 샀으면 또 나눠서 다른 종목도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형주들도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선물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에 따라서 현물도 계속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물 역시도 뭐 중간에 어떤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잖아요. 미국은 지금 새벽이니까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의 이 수급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꺾였잖아요. 지금 1조 매도까지 나오다가 3천원까지 꺾였다는 거는
매도하는 세력보다 매수한 세력이 지금은 더 많은 거예요. 1조 매도한 세력보다 7천억 매수한 세력이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승기가 이쪽 매수 쪽으로 좀 기울었기 때문에 뭐 선물을 플러스로 매수하면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줄어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시장은 어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시작하면서 폭락했었을 때 어떤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씻겨주면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전과 한익만 가는 장이라고 표현하셨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다. 지금 보면 업종별로 보시면요, 대형주들 이게 다 있잖아요. 뭐 제가 증권업 다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만 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일부 업종 좋고요. 제약바이오 일부 업종 좋고 이거는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개별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만 지속적으로 좀 세게 들어오는 편이고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2%에서 1% 또는 약보합이라든지 어느 살짝 약세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다른 쪽으로 파생이 되면서 좋아질 만한 수급적인 이슈 또는 수급적인 여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오히려 다행인 거죠. 뭐 더 많이 안 빠져서 그 정도로만 좀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삼성전자는 3%대 가까이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4.6%까지 올랐네. 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오고 항상 그렇잖아요.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섹터 종목이 올라올 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고 삼성전자가 한 1, 2% 정도 좀 적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부안해동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타고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건 저도 마찬가지 바람입니다만 이거에 너무 또 혹해가지고 야 지금 쫓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월요일날 또 하루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쫓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또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이 생각을 정리하시는 이 시기를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7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혹시라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냥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관망하시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7만 원까지 갈 때는 다른 쪽의 어떤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항상 크실 거라는 건 압니다. 제가 포트 내에서. 대부분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전체 잔고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다른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공사님, 우리 장시영 차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경고를 막 날리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순진한 장시영 차장을 놀리지 마시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사실은 다 접었었는데 그 댓글을 주셔서 더 해야겠다는. 네. 아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뭔가 웃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자꾸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제까지 안 좋았던 주식이 오늘은 좋고 그쵸. 오늘 안 좋은 주식이 내일 또 다른 이유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게임주가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오를 줄 몰랐고 갑자기 오를 줄 몰랐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뭐 해가지고 다시 또 요새 부각이 되는 듯한 분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도체 끝났어. 이 얘기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처음에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어떤 이유로 사는지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은 초지일간 좀 뭐라 그럴까요? 주식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애정 혹은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자기 투자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앞서 이제 또 반도체 쪽에 어떤 이제 추세 상승 전환으로 봐야 되냐라고 또 계속 댓글을 다시는데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그걸 확인하려면 추세 전환이 된 걸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도 많고요. 단순하게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외로 좀 잘 나왔다. 그 하나 이슈로 올라가는 거지 그 이슈가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는
그거는 오리무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거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쫓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를 누려보셔야죠. 즐겨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를 싸게 5만 5천 원에 못 샀는데 5만 9천 원에 사신다고요? 더 빠질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셨을 텐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놓치셨으면 놓치신 걸로 놔두셔야 돼요. 다시 온 기회가 올 것이다. 다시 기회가 올 거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기회도 분명히 생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기회. 차라리 그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영수님, 그래도 물은 마시게 하세요. 물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빠질 때는 더 빠질 거를 생각하면서 이 못 사요 또. 그렇다고 올라갈 때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가격하고 비싸니까 또 못 사고. 그래서 이 분할 매수 이게 그 말이 요즘은 좀 정답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주 싸다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쫓아가시지는 말아야죠. 그죠. 오를 때가 아니라 빠질 때. 네.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시고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반대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멘탈 관리를 하셔서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쪽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